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가 글로벌 AI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7년 만에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네이버의 AI 사업에 과감한 전략이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혔던 LG CNS가 오늘 상장했습니다. 청약 흥행과 달리 상장 첫날 주가는 9.85% 하락 마감하며 기대에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현대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8개사가 참여하는 북미 지역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아이오나가 공식 론칭했습니다. 충전 편의성을 높여 북미 전기차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5일 서울경제 뉴스5 시작합니다. 미국의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립 프로젝트인 스타게이트가 글로벌 AI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자금만 4년간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이라 AI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글로벌 빅테크들이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데요.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춘 삼성전자가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스타게이트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스타게이트는 5천억 달러, 우리 돈 약 730조 원을 들여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AI 인프라를 만드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오픈 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1,000억 달러를 출자해 추진 중인데 삼성전자의 참여 가능성에 촉각이 쏠립니다. 삼성전자는 낸더 플랫이라든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세계 1위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전, 스마트폰, 통신 장비 이 네 가지 부분을 모두 잘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이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인공지능의 최고의 파트너다. 실제 삼성전자는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필수적인 메모리와 파운드리 제조 설비를 확보하고 있고 턴킹 공급이 가능한 대규모 AI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고객의 공급이 집중된 경쟁사들과 달리 고대역폭 메모리와 기업용 SSD, GDDR7 등 AI 반도체를 고루 공급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꼽힙니다. KB증권은 삼성전자는 AI 전용 칩 생산을 협력할 수 있는 파운드리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고 10억 명 이상의 모바일과 TV, 가전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며 스타게이트 AI 생태계 구축의 최적의 파트너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 진입이 늦어진 데다 반도체 사업의 부진으로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한 상황. 9년 만에 사법 리스크를 해소한 이재용 회장이 스타게이트 합류로 AI 사업에 승부수를 띄울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네이버 글로벌 진출에 집중하겠다며 이사회에서 나온 지 7년 만입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인공지능 모델의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와중에 네이버가 위기감을 느꼈을 거란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창업자가 복귀하면 네이버의 AI 사업에 과감한 전략이 추진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수빈 기자입니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가 이사회 의장으로 복귀할 전망입니다. 네이버 글로벌 사업에 집중하겠다며 이사회에서 나온 지 7년 만인데 격해지는 AI 경쟁 속에 과감한 대응에 나서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이사회는 이번 주 중 이혜진 창업자 겸 글로벌 투자 책임자의 사내이사 복귀 안건을 주주총회에 올릴 예정입니다. 이 창업자가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선임되면 이사회 의장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창업자가 이사회 복귀를 결심한 건 글로벌 빅테크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 AI 모델 고도화에 속도를 내면서 네이버의 AI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거대 언어 모델 하이퍼클로버 X 등을 선보이며 AI 사업에 뛰어든 상태지만 성능과 비용 면에서 경쟁사 대비 뒤처지고 있다는 평을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딥시크와 챗GPT를 필두로 한 글로벌 AI 공세가 거세지자 이 창업자가 직접 돌파구를 찾기 위해 나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 창업자가 이사회에 복귀하면 네이버의 AI 사업에 강한 드라이브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이 창업자는 자체 인프라와 데이터를 활용해 독립적인 AI 역량을 구축하는 소버린 AI 전략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하이퍼클로버 X 성능 고도화와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엔비디아, 인텔 등 빅테크와 협력해 소버린 AI 생태계 확장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업계는 최수연 대표와 이 창업자와의 시너지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수연 대표는 이 창업자의 복귀와는 별개로 4달 연임이 유력한 상황. 그간 안정적인 경영 실적을 유지해온 최수연 대표의 리더십에 이 창업자의 과감하고 적극적인 전략이 더해지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수빈입니다. 올해 상반기 IPO 최대어로 꼽혔던 LG CNS가 상장 첫날 9.85%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의 21조 원의 증거금과 122.9대 1이라는 경쟁률로 흥행에 성공했으나 상장 첫날 주가 흐름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수윤 기자입니다. 코스피 상장 첫날 LG CNS는 공모가 6만 1,900원보다 9.85% 내린 5만 5,800원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 LG CNS는 공모가보다 5% 내린 5만 8,000원대에 거래되다가 장중 10%대까지 하락폭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LG CNS는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6조 원에 달해 올해 상반기 기업 공개 최대어로 꼽혀왔습니다. 국내 클라우드 분야의 주요 강자로 꼽히는 LG CNS는 IT 및 AI 시스템 개발이 주요 매출원으로 최근 인공지능 붐으로 클라우드 수요가 커지면서 AI 수혜주로 주목받았습니다. LG CNS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예측 결과 공모가를 희망 범위 최상단인 6만 1,900원에 확정했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들의 약 99%는 밴드 최상단 이상 가격을 제시했습니다. 일반 청약에서도 투자자들은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반 투자자 배정 물량 555만 7천 주에 대해 총 6억 8천만 주의 청약이 신청돼 경쟁률 122.9대 2를 기록했습니다. 청약 증거금은 총 21조 1,44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기대와 상반된 결과는 상장 때부터 우려됐던 높은 구주 매출 부담이 작용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통상 구주 매출은 회사로 자금이 유입되지 않고 기존 주주에게 간다는 점에서 IPO 시장에서 악재로 간주됩니다. 의무 보유를 확약한 기업의 비중이 높지 않은 점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상장 이후 단기간 내에 주식 매각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LG CNS는 코스피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재원 중 약 6천억 원을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DX 연구 개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재투자할 방침입니다. LG CNS가 혹독한 신고식을 이겨내고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김수윤입니다. 현대차, 기아 등 글로벌 완성차 8개사가 참여하는 북미 지역 전기차 초고속 충전 서비스 아이오나가 공식 론칭했습니다. 아이오나는 전기차를 이용해 미국에서 로드트립이 가능한 수준의 충전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인데요. 충전 편의성을 높여 북미 내 전기차 점유율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혜란 기자입니다. 아이오나가 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본사에서 개소식을 열고 충전소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아이오나는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 메르세데스 벤츠,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글로벌 주요 자동차 제조사와 북미 지역의 전기차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설립한 조인트 벤처로 지난해 2월 공식 출범했습니다. 아이오나는 노스캐롤라이나 외에도 텍사스주 휴스턴과 캔자스주 에빌런, 애리조나주 윌콕스에도 충전소를 열고 추가로 6곳의 충전소를 건설 중입니다. 공식 출범 후 1년 만에 현재까지 100여 곳의 충전소 부지 계약을 완료. 지난해 말부터 80여 개 차량 모델로 4,400여 회에 달하는 충전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올해 1000기, 2030년까지 3만 기의 충전기를 설치한다는 계획입니다. 1분기부터는 아마존과 협업해 개발한 무인 매장 서비스도 운영합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계산대에 줄을 서지 않고 고객이 물건을 들고 나가기만 해도 사전 등록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이오나는 추후 AI 기반 스마트 경로 최적화, 차량 내 결제 같은 편의 기능도 제공해 미국에서 가장 기능이 풍부한 충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고속 충전소의 3분의 2는 테슬라의 슈퍼차저. 현대차는 북미에서 테슬라 방식의 충전 포트를 탑재한 아이오닉5도 출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아이오나로 테슬라와 다른 방식인 CCS 충전기 보급을 동시에 늘리는 투트랙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병행 방식이 북미 내 전기차 점유율 확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혜란입니다. 로또 분양으로 관심을 끌었던 서울 방배동 레미안 원페를라 1순위 청약에 4만 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52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대 7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며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반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에선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를 챙기려는 분위기에 청약 양극화 현상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올해 첫 로또 청약 아파트로 불린 레미안 원페를라의 1순위 모집에 4만여 명이 몰렸습니다. 일반 공급의 평균 경쟁률은 약 152대 1.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들어서는 이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22억 560만 원에서 24억 5,070만 원입니다. 인근 단지 시세와 비교해 5억에서 7억 원가량의 차익이 기대되다 보니 수요가 몰린 걸로 분석됩니다. 올해 이처럼 로또 청약으로 기대되는 단지로 잠실르엘, 아크로드 서초, OTL 반포, 역삼 은하수 재건축, 레미안 트리니원 등이 꼽힙니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에 더해 수억 원의 시세 차익까지 거둘 수 있다는 기대감에 수요가 대거 몰릴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반면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은 미분양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집계를 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 173가구, 전달보다 7.7% 늘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미분양 주택이 증가했는데 큰 시세 차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곳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실제 서울원 아이파크, 창경궁 롯데캐슬 시그니처, 더샵 퍼스트월드 서울 등이 무순위 청약을 최근 진행했거나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후 미분양도 2만 1,480가구를 찍으며 전월 대비 15.2% 증가했습니다. 수도권은 전월 대비 2,503가구 증가한 16,997가구, 지방은 2,524가구 증가한 53,176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지난해 4분기 주요 방산업체 4곳 중 3곳의 영업이익이 크게 오른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출 물량이 인도되며 매출 인식이 늘었고 환율이 오른 영향인데요. 김효진 기자입니다. 국내 주요 방산기업이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를 앞둔 가운데 주요 4사 중 3사의 영업이익이 크게 뛴 것으로 관측됩니다. 수출 물량이 4분기 속속 인도되고 고환율 기조가 유지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습니다. 방산 수출은 달러화로 계약하는데 계약 시점보다 인도 시점의 환율이 오르면 원화 환산 매출이 늘어납니다. 현대로템은 분기 최대 실적을 갱신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조 4,607억 원, 영업이익은 1,859억 원으로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7%, 영업이익은 166.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반기 출고된 폴란드양 K2 전차 38대와 올해 출고되는 96대도 매출에 포함되는 영향입니다. 최근 폴란드 국방부가 K2 전차 현지 군수공장 실사를 마치는 등 K2 전차 2차 수출 계약이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4분기 매출 3조 7,078억 원, 영업이익은 5,606억 원으로 추정되는데 지난해 4분기보다 102.3% 오른 실적입니다. 특히 영업이익의 98%인 5,501억 원이 지상방산 부문의 실적으로 관측됩니다. 영업이익률이 30%에 육박하는 고마진 품목 K9과 첨우가 4분기에 각각 40문, 13문 인도된 영향입니다. LIG 넥스원은 지난해 4분기 매출액 1조 1,687억 원, 영업이익 628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전년 4분기에 비해 매출은 72%, 영업이익은 70%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크게 늘면서 지난 3일 실적 30% 이상 변동 공시를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사업과 인도네시아 프로젝트 매출이 4분기에 인식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는 주요 4사 중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지난해 4분기 카이 매출은 1조 851억 원, 영업이익은 666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미국 보잉사 파업으로 인한 기체 부품 부문 매출 감소와 이라크 공군기지 재건 프로젝트 마무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손실이 영업이익 감소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서울경제TV 김효진입니다. 지난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단기 순이익이 4,4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 증가했습니다. 특히 비이자 수익 부문 큰 폭의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연아 기자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단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24% 증가한 4,401억 원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비이자 수익은 전년 대비 25.6% 증가한 8,891억 원으로 전체 영업수익의 30%를 차지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대출 비교 서비스와 투자 상품 서비스 부문 성장을 타고 수수료 플랫폼 수익만 3,01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1년 사이 204만 명의 신규 고객 유입으로 총 이용 고객 2,488만 명을 확보하며 사용자층을 전 연령대로 넓힌 것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20대, 30대 인구 80% 이상, 50대 인구 절반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이용자를 알 수 있는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890만 명, 주간 활성 이용자 수는 1,360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트래픽을 달성한 점도 유의미하게 분석됩니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뱅크의 영업수익은 2조 9,456억 원, 이 가운데 이자 수익은 2조 56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1% 증가했습니다. 순이자 마진이 줄었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카카오뱅크의 지난해 말 기준 순이자 마진은 2.15%로 전년 동기 대비 0.21%포인트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41조 3,0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대출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이 1년 사이 38.5% 늘어나며 12조 6,5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수신 잔액은 55조 원, 여신 잔액은 43조 2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어 카카오뱅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해 주당 배당금을 3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총 배당 규모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715억 원, 총 주주 환원율은 39%로 늘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 확대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이연아입니다. 편의점이 디저트 맛집으로 입소문을 타며 소비자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카페를 찾아 디저트를 즐기는 것에서 벗어나 편의점과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고급 디저트를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는데요. 유통업계가 디저트 사업을 확장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혜연 기자입니다. 편의점에서 프리미엄 디저트를 찾는 고객이 늘어나면서 유통업계가 새 브랜드를 출시하며 고객 잡기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CU는 오늘 업계 최초로 자체 디저트 브랜드 단과점을 론칭했습니다. 맛과 품질에 집중한 케이크, 마카롱 등 프리미엄 디저트 상품을 선보인다는 계획.
편의점 업계는 브랜드 컬래보레이션이나 글로벌 인기 상품을 기반으로 디저트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SNS 등에서 화제가 된 상품을 발빠르게 선보이며 실적 개선 효과도 보고 있습니다. GS25가 출시한 스윗 믹스 젤리는 역대 최단기간 누적 판매량 100만 개를 기록하고 출시 68일 만에 200만 개가 팔리는 등 이례적인 판매고를 올렸습니다. 앞서 출시돼 인기를 끈 두바이 초콜릿보다도 일주일 이상 빠른 속도입니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 7월부터 해외 유명 베이커리 브랜드와 협업을 확대하며 빵지술래 명소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하반기 해외 프리미엄 베이커리 매출이 상반기 대비 3배 이상 올랐고 지난해 12월 매출도 전월 대비 20% 성장하면서 효자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디저트가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새로운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소비자들이 비교적 작은 비용으로 기분 전환을 위해서 많이 찾는 게 디저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디저트 라인을 강화시키고 다채롭게 만들 것 같으면 이제 소비자의 방문을 더욱더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 디저트 시장의 경계가 사라지면서 소비자들의 입맛을 자극할 새로운 디저트 출시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혜연입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영풍 주주총회의 집중투표제 도입을 요구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영풍정밀은 오는 3월 열리는 영풍 정기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감사위원이 되는 사회이사 선임 등의 안건을 의제로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최 회장 측 인사를 영풍 이사회에 진입시키려는 의도이자 경영권 방어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최 회장 측은 영풍정밀과 썬메탈 코퍼레이션을 통해 영풍 지분 15.1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영진 영풍 고문의 장남인 장세준 코리아 서키트 사장 등이 보유한 지분에 비해선 턱없이 모자란 수준입니다.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시 3% 룰이 적용되는 만큼 최 회장 측의 견제구가 통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부영그룹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부영그룹은 오늘 서울 중구 본사에서 2025 시무식을 개최하고 출산 직원에게 자녀 1인당 1억 원씩 총 28억 원의 출산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장려금 제도를 마련하고 지난해 처음으로 70억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부영그룹은 출산 장려금 지급 이후 연평균보다 5명 많은 28명이 태어났다며 저출생 해법에 대안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중근 회장은 우리가 마중물이 돼 국채 보상운동과 금모으기 캠페인처럼 앞으로도 많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산을 지원하는 나비 효과로 번졌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뉴스5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